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우선 이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좀 더 널리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서 굳이 컨설팅을 직접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노하우를 개인 재산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돈을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든지 아니면 학교생활 워크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도 많이 나가거든요, 단체로. 그런데 이제 단체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예산이 없는 경우에도 각 개인이라도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플래너랑 이제 워크북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제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궁금하시죠? 어떤 분들은 수상실적이라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라고도 하고 정말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또 봉사시간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특기자 전형까지 포함해서요.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발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정말 제가 이거 하면서 참 답답했던 게,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정확하게 좀 더 말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학업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업 태도는 수업 시간에서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그것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다른 거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인성, 학업 역량, 우리가 인성을 통해서 망가진 사람들 숱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당장 지금 자기가 검사를 했네, 판사를 했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마 욕분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를 들어 이완용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애국하고 싶어서 나라를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나라를 팔았다는 게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언젠간 망가지겠죠. 언젠가는 망가지는 게 상식 아닙니까? 또 망가져야만 하고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이죠. 또 대학이 평가한다는 요소가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학업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업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업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대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이냐고요? 당연히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왔던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만약에 그것이 아닌 다른 걸로 나왔다면 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거에 맞춰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정확히 얘기를 할 테지만 또 지금 제가 학업 태도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은 좀 더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성적은 비록 나쁘더라도 학업 태도는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를 성적이 나쁜 학생이, 성적이 뭐 4, 5등급 학생이 또는 3, 4등급 학생이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그 학생이 뭐가 부족해서 서울대를 못 가는 거죠? 성적이죠. 근데 그 성적은 어디에서 옵니까? 학업 태도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은 이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할 수도 있죠. 내신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요.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잘 알다시피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느 지방대에 갔다가 지방대에서 그리고 나이도 정말 어디 취직했다가 나중에 막 26, 7살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결국은 사시 합격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이야 이제 사시가 따르게 선발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학업 태도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보다도 수업 태도 조건, 학업 태도 조건이 첫 번째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다 배우고 와서 수업 시간에 만약에 자기가 뒤집어 잔다. 이런 거라면 아예 이 학생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태도가 좋아야 다른 조건들이 다 갖춰지게 되는 거죠. 학생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대학이 성적이 나빠도 내가 뽑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대학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성적이 나빠도 학업 태도는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꼭 성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을 통틀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보다 2, 3등급을 더 높이 갈 수 있는 대학의 그 조건은 첫 번째, 수업 태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수업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수업 태도가 좋아야 다른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강의 스케줄이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어느 고등학교는 1학년 전체를 한 3개 반씩인가요? 3개 반, 4개 반씩. 그 학교가 좀 커서 4개 반씩 하루 종일 8시 50분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예산도 있으니까 제가 어쨌든 그 학교의 그 1학년 학생을 변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흔쾌히 오케이하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조건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공부를 못해도 좋다라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합격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런데 그러면 뭐가 좋아야 되냐? 학업 태도라니까요. 그럼 학업 태도를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수업 태도고요. 그럼 수업 태도가 어떻게 좋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 시간에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잘하게 하려면 수업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수업 태도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업 태도가 좋다라는 것은 제가 이 책에서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어떤 아이가 수업 태도가 좋은 걸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의 눈동자를 따라가는 아이. 그죠? 정말 좋은 아이죠. 그리고 뭔가 또 기록을 하겠죠. 또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게 또 있죠. 당연히 내신이 더 좋아질 수 있죠. 기록을 하니까요.
기록만이 아니라 그것을 또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와서 선생님 말을 따라가고 그러고 부족한 거를 또 질문하는 아이. 이렇다고 하면 이런 아이라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당연히 서울대 연고대에서 상위 10개 대학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고 3등급이 수업 태도가 좋아요? 썩 좋지 않습니다. 아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서울대 연고대나, 뭐, 이 상위 10개 대학, 뭐, 이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이런 거 포함하면, 뭐, 뭐죠? 디지스트 이런 거 따지다 보면 10개 대학 아니에요? 아니, 좀 더 넓혀서 보면 뭐, 들어가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생님의 눈동자를 따라가면서 받아 적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거를 질문도 하는 아이만큼 수업 태도가 학업 태도가 좋은 아이가 있을까요?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학원 가서 내신 등급 몇 등급을 1등급 안 올려도 좋아요. 그만큼 수업 태도, 학업 태도가 이 아이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아느냐? 모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도 수상 기록이 또는 어떤 컨설턴트,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있다고 해도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죠. 학업 태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학업 태도가 미치는 것이 인성도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게 안 하는 아이가 인성이 좋을까요? 아니, 나쁘지는 않겠지만 썩 좋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또 학업 역량에 있어서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학업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뭘로 해요? 성적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적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 서울대가 목표로 하는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에 자기들 대학에서 뽑는 아이들의 요건이 뭐예요? 보통 보면 학과 소개 이런 거 보면 뭐죠? 뭐 교육부에 가서 뭐 예를 들어 교육청이라 정부 기관에 가서 근무하는 아이, 그러니까 근무하는 어쨌든 진로 취업처 이런 거 나오다 보면 학과별에 나오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아이들이 그냥 맨날 밖에 돌아다니는 아이거나 이 태도 수업 태도가 안 좋은 아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라 망하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수업 태도입니다. 수업 태도가 좋다면 이 아이가 학업 태도만 좋다면 이 아이가 성적이 좀 부족해도 봉사 시간이 좀 더 부족해도 수상 경력이 좀 더 부족해도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조건이 또 어디에도 실려요?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그 기록란에도 기록되겠죠. 물론 이 학업 역량에는 또 독서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창체활 다 필요 없고요. 수업 태도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